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왜 불효입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나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결혼 안 하면 다 불효자, 불효녀 됩니까? 뭔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따지고 사람을 뭔가 가치를 따진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게 선택인데,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저마다의 사정은 다 있는 거잖아요. 뭐 결혼하는 게 축하할 일은 맞지만 결혼 못했다고 해서 나쁜 소리 들을 이유는 없잖아. 왜 결혼하면 효도고 왜 결혼 안 하면 불효입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불효 저지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결혼하신 분들 정말 효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제도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 솔직히 결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조리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남녀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냐고요. 안 받고 못하죠. 사실 결혼하시는 분들 오히려 부자를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 결혼하려면 부모님한테 손 안 부르고 결혼 안 됩니다. 보통 남녀가 모은 돈 가지고 결혼하기 힘들죠. 요즘에 어떤 결혼할 때 주거를 마련하기 힘들어요. 보통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사정사정 해야 부모님이 노후자금, 퇴직금이나 이것저것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털어가지고 결혼시키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효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불효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가 출산하고 나면 사실 뭐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뭐 애를 잘 키우는 거 힘들잖아. 그래서 뭐 맞벌이 됐을 경우에 애를 누가 볼 것이냐. 보통 시댁이나 처가에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애 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완전 중노가다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말도 안 듣고 어디를 튀어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맞벌이로 만약에 애 키운다고 가정했을 시에 애 돌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보통 가장 만만한 게 시댁이나 처가잖아요. 돈 주고 맡기는데 애 보는 거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분도 나이 드셨잖아.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해. 계속 울고 치골대니까. 애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뭐 어르신들도 있지만 뭐 시댁이나 처가 이제 또 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 니애는 니가 알아서 해라. 뭐 베이비시터를 부르든 니가 전업주부로 하든 알아서 해라. 나 못하겠다. 돈 안 받고 만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돈을 주고 이제 시댁한테 이제 애를 맡기자. 그러면 애가 만약에 뭐 감기나 걸리잖아. 그러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야. 왜 애 똑바로 못 보냐고. 돈까지 주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갑질하는 것 때문에 나 못하겠다. 내 애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니들이 가져가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또 우리가 효도라고 얘기해야 될까 난 그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결혼을 했다고 무조건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부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유무를 가지고 효도니 불효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이 유교적인 마인드를 탈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앞가림 못한다거나 좀 시댁이나 처가들 손 벌리고 부담을 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여러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 못하신 분도 이제 많이 발생할 텐데 내 앞가림만 잘하면 이거 불효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뭐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튼 이거 가지고 뭐 부전이 뭐니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이나 사고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다름에 대한 인정이나 존중을 할지도 모르고 강요만 하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외향적인 성격, 친한 친구 수, 아파트, 패션, 차, 돈, 애인 유무, 직장으로 따지면 자기처럼 일 잘하라고 강요, 기타 등등 사소한 거 하나에서 10가지
타인을 자기 복제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소름, 물귀신 심리죠. 나도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혹은 모두가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정작 자신도 강자와 다수의 사고방식이나 인생을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살고 남한테도 그걸 강요하는 게 문제인 듯요. 조금이라도 타인을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여기면 약자로 취급하면서 약자 무시하고 모자라다고 부족한 사람 취급하면서 안 좋은 말을 내뱉으니 이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존감이 낮고 틈만 나면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디까지 자존감이 밑바닥이면 열등감 심한데 겉으로 우월감은 표출되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겉으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런 사람들 투성이 있는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다수가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있어.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전제가 갈리죠. 남들 다 하는 결혼. 굉장히 구시적인 발상이에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이 아니죠. 하는 사람만 하는 결혼이에요. 말 똑바로 해야죠. 아직도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 사람들 다 결혼하는데 나는 안 한다. 주변 사람 얼마나 된다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항상 주변 사람, 내 주변은 어쩌고저쩌고 이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뭐 타인 하겠지. 하는데 이제는 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생각해봐.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결혼이면 예식장 그렇게 왜 많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도시 같은 데 가봐도 예식장 찾기가 힘들어요. 예식장 많이 없어졌습니다. 소규모 예식장 싹 다 없어졌어요. 큰 곳 몇 곳을 제외하면 없어요. 예식장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예식장 왜 없어졌습니까? 금방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진 거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1인 가구는 증가하잖아요. 이걸 보고도 남들 다 하는 결혼에 얘기하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해도 몇몇 커플들은 또 이혼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잖아요.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 이상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뭐 남들이 뭐 하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사람은 각자 다르게 태어나는 거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건데 왜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왜냐?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 남들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하니까.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여자분들 뭐 또 유행하면 패션 다 따라하죠. 요즘에 그 롱부츠 같은 거 유행하시는 것 같아요. 롱부츠에다 뭐 긴 양말 같은 거 있죠. 그 유행하는 것 같아. 누가 특정 배우가 유행시키지. 누가 유행시킨지 알 것 같아. 그 더글로리에서 그 차재영 씨, 그 여자분이 연예인이 유행한 화장법, 그 패션이 유행하더라고. 다 따라하더라고요. 야, 딱 보면 이제 알아. 패션을 보면 저건 어느 드라마 누구 배역을 따라했구나. 딱 압니다 이제. 아니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저는 예전에 있잖아. 막 그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작품에서 그런 패션을 해가지고 예뻐 보여서 따라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 왜 화장을 다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데서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의상을 하려고 그래.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분도 어떤 남자 배우가 유행하면 그 남자분 헤어스타일 다 따라하고 있어. 사람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뭐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건데 복제인간이 아니잖아 여러분. 근데 하는 짓은 복제인간이야. 뭔가 인격이나 개성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하냐고 즐겁냐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우울지수가 왜 높은 건데요? 우울한 사람들 중에 다수는 저렇게 복제인간처럼 다 따라하는 건데. 아니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 타인을 따라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겁니다. 나도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닌데요? 나는 다른데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죠. 혹은 모두가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모두가 그런 것 자체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성격이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생활 구조가 달라요. 그걸 똑같이 사는 것도 웃기지 않나?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 국민이 아파트 사니까 당신도 아파트 살아야 된다. 아니, 뭐 아파트 못 살아서 안 달라는 것입니까? 아파트 안 살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꼭 아파트 살아야 됩니까? 아파트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가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살 공간은 많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수가 똑같이 행동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재미도 없고, 자기만의 특색도 없고, 뭔가 남들이 하자는 대로 우르르 가는 것 자체가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쌍해. 우리나라 사람 민주성 자체가. 자기 인생은 없고, 남들 따라하는 인생만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본 거 한 번도 없고, 자기 선택이, 인생에서 자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기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남들이 유행하는 거, 남들이 추구하는 거, 남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따라가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만 쓰고, 시간만 까먹고. 그리고, 나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정작 자신도 강자와 다수의 사고방식이나 인생을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살고, 남한테도 그걸 강요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자기가 따라갈 거면 자기만 따라가면 되지. 왜 남들을 자꾸 따라가라고 중용하는 거예요? 따라갈 거면 혼자 가세요. 자꾸 옆에 사람 거들지 마시고요. 하실 거면 본인 혼자 가.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인생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해서 본인 인생이나. 본인 인생 개차반에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본인부터 걱정을 해. 조금이라도 타인을 자기 기준과 다르게 하면 약자를 취급. 오히려 똑같이 사는 게 약자인데요?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체가 약자인데? 정신적인 약자. 정신적인 가난. 아니, 물질을 채우면 뭐합니까? 정신적으로 가난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건데. 자기 기준과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다른 게 당연한 거야. 성격도 다르고, 문화 가치관이 다른 게 다른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똑같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게 약자면 진정한 약자. 약자니까 자꾸 영문도 모르고 뭔가 유행한다, 뭔가 대단하다 싶으면 이유도 없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쓰고, 이용이나 당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도 영끌비트 해가지고, 손해만 잔뜩 보면서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타인지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남 탓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여기에 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야? 왜 남들은 뭔가 유행하면 다 따라할까? 이유나 근거 없이 왜 따라할까? 왜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질까? 왜 그렇게 청춘들을 낭비할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아니,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한테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이기적인 겁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각자 스스로 자기가 추구한 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각자 본인한테 맞는 대로 사시면 돼. 대신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남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남들한테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인생도 똑바로 못 살고 자꾸 남들 따라할 것 같아요. 누구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쪽팔리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